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2021년 회계연도 상반기가 끝났네요. 우리 시장은 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눌려서 3,300 이하로 끝났지만 그거는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유럽도 장 초반에 세게 눌렸죠. 예. 근데 그것 또한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반면 미국은 그런 거 없고 계속 변동성 죽이다가 막판에 숏들이들이 이 굿겜 하면서 싹 손절해서 결국 역사적인 고가를 갱신하면서 끝났습니다. 참 대단한 장이었네요. 자,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될 텐데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잘 정리해 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헌데 이때 상승을 주도한 측은 외국인 미니 선물 매수와 콜옵션 환매, 그리고 풋옵션 매수의 손절매 같은 일시적인 액션이었고 결국 전일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시가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추세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439.95까지 당겨놨는데 오늘 왜 장 초반 그런 당김이 일시적인 액션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 월말 장세라 마켓 뎁스가 부족했죠. 이런 가운데 이 선물이 갭 상승 출발하자 외가격 풋옵션이 완전히 죽어서 출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가격 풋옵션이 신규 발행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요. 콜옵션이야 워낙 고가권에서 미결이 많이 들었다가 사흘 연속 눌려서 옵션이 다 박살났다지만 풋옵션은 사흘 연속 내려온데도 얼마 못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갭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살아난 옵션마저 다시 밀어버렸죠. 이것은 볼 트레이더들이 이번 물에 그 외가격 풋옵션 시세를 안 주겠다고 아주 작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3시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청산하자 외가격 풋에 환매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430 이하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가격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물도 지수는 점진적 상승 혹은 끝까지 양매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겠죠. 콜옵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장 초반에만 시세를 주다가 이후 계속 계륵 같은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3시 이후 살짝 눌리는 과정에서 당일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버립니다. 잔존일 9일 정도의 이 정도 흐름이면 이제 프리미엄이 빠질 대로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참 고민이에요. 왜냐면 내재 변동성 또한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V코스피가 지금 14포인트 초반대인데 좀 심하죠. 미국은 15.83포인트.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한국이 변동성이 더 낮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안정성이 높은 시장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베이시스는 어제보다 더 좋아졌고요. 이제 지수 440을 넘기게 되면 더욱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패지만 않았다면 저는 종합주가지수 3300을 넘겨서 끝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상반기 마감을 위해 정리된 물량이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상반기 시장은 죄송합니다. 아직 이 컨디션이 사실상 이 최고가권에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반기 첫 거래일에 숏을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어제 이 풋옵션 미결 증가로 이제 아래쪽도 단단히 막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점진적 상승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월말 월초 장세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아래로 좀 세게 눌렀다가 바닥을 다진 뒤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른바 나이키 로고처럼 장 중반 이후로 계속 상승해서 아래꼬리 달린 강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분기에 부진했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술적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마감한 이 미국 세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가이던스가 망가지면서 애프터하우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당일 상승분을 다 박살내놓은 상태라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 초반부터 또 닥치고 상승하면서 점심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횡보하면서 장 막판에 커버링이 나오는 건데, 저도 그렇지만 이 6월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다고 봐요. 롱을 씻자니 자신이 없고, 또 숏배팅을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지만, 이제 하반기 시작됐는데 또 미국이 신고가 마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하반기 첫 거래일을 너무 소극적으로 주식을 담게 되면 이제는 마켓 언더퍼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장세 판단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보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은 장 초반부터 독일 증시에 매도가 아주 매섭게 쏟아지면서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5%를 밀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원웨이 하락에 따른 반등이었고요. 최근 들어 시장이 한참 수렴에 있다가 이제 어제 위로 강하게 돌려놨던 것을 아래로 더욱 강하게 까면서 손절을 좀 유발시킨 하루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방향성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의외인 것은 미국은 상반기를 종가 고가로 끝냈으나 유럽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어지달러 등 이 커머디티 통화들이 먼저 내려갔다면 오늘은 유로화를 비롯해서 그동안 덜 내려갔던 통화들이 밀렸습니다. 월말 달러 수요로 인한 달러 강세, 그리고 전반적인 그냥 통화 키 맞추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통화들이 지난 6월 21일에 기록한 저점권에 도달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유럽 세션에서 실수요자들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금리를 밀어내렸고요. 반면 골드는 미국 세션 본장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1755달러 부근까지 밀어내려 했는데, 지금 장세가 추세장이 아니란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1770달러 안착을 하게 됩니다. 커머디티도 보면 이 구리도 유럽 세션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세션 들어와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서 아주 어중간한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또 기름은 더했죠. 브렌트 75달러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원유 재고 발표 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재고는 컨센서스보다 덜 감소해서 원래는 쫙 밀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 5주 연속 감소세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일시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고가 갱신을 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해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기름을 크게 밀어버렸고요. 그래서 73달러를 위협하느니 했는데 또 재차 74달러까지 반등을 했죠. 이 현물 마감 무렵에는 또 상승폭을 반납해서 아주 애매한 위치로 끝났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금요일로 연기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주 애매한 위치로 끝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도세는 해지성 매도 외에는 신규 매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이야기를 하면 어제 옥수수가 7.69% 상승을 하고요. 또 소맥도 5.38% 상승을 했어요. 그 전까지 계속 밀리다가 새벽 1시에 급등을 해요. 이것은 이 월말 월초 실수요자들이 해지 매매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이 실수요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콧다댕이만 회사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그런 대형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거는 얘네들이 이제는 해지를 하는 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메이저들이 온전히 패를 갖고 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시장은 웬만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나름 강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 독일을 아주 후드려 팰 때 S&P 선물도 제법 내려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본장 시작 전에 슬슬 반등을 꾀하더니 본장 시작 이후에는 결국에 싹 말아 올렸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변동성은 본장 시작 후 반등이 나온데도 빠지지 않았어요.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빠진 것은 장 시작 후 1시간 지나서였고요. 그때 변동성이 빠져도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S&P 기준 4285선을 중심으로 아주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입니다. 물론 나스닥은 약간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이다가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S&P에서 숏돌이들이 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종가 고가 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오늘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다른 곳에서 많이 있었어요. 우선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시장에서 먼저 다우 구성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했었죠. 금융주들이 갭 상승 출발한 것을 10분도 못 돼서 죄다 반납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폭락을 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전일이 하락폭을 싹 되갚는 상승한 데다가 그동안 눌렸었던 굴뚝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술주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질 않으니까 지수가 빠질 수 있나요? 결국 마지막에 S&P 지수는 커버링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AMD와 인텔이 방향성이 엇갈린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월요일만 해도 인텔은 초강세였지만 제온 프로세서라는 이 서버용 칩에 대한 생산 차질 이야기가 나면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더 늘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AMD에게 서버 시장 점유율을 뺏길 것이라면서 또다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통적인 빈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게 AMD와 인텔이었어요. 근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인텔이 한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인텔이 확실하게 맛이 갔고, 그러면서 이제는 야, 인텔은 어차피 이제 이제 끝났다 하면서 AMD랑 NVIDIA 페어 트레이딩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그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 이 두 개가 이제 이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로 이제 GPU 중심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 쪽, 그러니까 ARM 프로세서 기반의 어떤 서버용 프로세서를 준비한다면서 아예 이제 인텔은 그냥 이제 가고 AMD와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지푸스라는 그 칩이 있고 그 그래픽 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제 서버용 그 저전력 프로세서 요런 게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AMD랑 엔비디아의 그 페어 트레이딩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어제 그 인텔을 위와 같은 재료를 이제 두들겨 팬 걸 보면 이제 인텔이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골로 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스코 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상반기 마감은 미국이 가장 강하게 끝났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15% 내외의 성과를 기록하고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은 하반기에도 과연 얼마의 성과를 보고 베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상반기 첫 거래일은 리밸런싱 물량, 주식과 채권 비중 조절 또는 주식 매수와 해지 매매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가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 위 질문은 늘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하반기에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 있나? 예. 한국 시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나이키 모양이 그 장중 조정 후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장초반 상승 이후 기나긴 횡보 그리고 마지막에 쇼커버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실제 장중 대응은 상황 봐서 해야겠죠. 오늘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옵션 변동성을 또 죽이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아직까지는 변동성 매도 위주의 시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변동성을 진짜 너무 많이 눌러놓은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에요. 어쨌든 숏 커버링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다시 숏을 보는 것은 위험하겠죠. 마찬가지로 첫 거래일은 어떤 그림이 나온지 보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인데 부디 돌다리도 좀 두들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